안녕하세요 여러분. 속 시원한 한국어의 박현선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너머와 넘어 두 개의 단어를 구별해 드리려고 해요. 쓰기는 너머와 넘어로 쓰지만 발음은 둘이 똑같이 너머로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단어를 쓸 때 헷갈리는 분들이 적지 않지요. 그래서 두 개의 단어를 구별해 드리려고 해요. 우선 받침이 없는 넘어, 발음은 그대로 써있는 거 그대로 발음을 하죠. 넘어 이렇게. 이 넘어는 명사예요. 그래서 어떤 저쪽 또는 공간, 그 저쪽에 있는 공간을 의미할 때 받침이 없는 넘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계가 있고 그 저편에 있는 공간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기에 저 하늘 저 빛깔이 그리 고울까 이렇게 말할 때 산 너머에 있는 산이 있으면 그 저쪽 내가 이쪽에 있고 산 너머에 저쪽 공간 이것을 산 너머 공간 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이라는 경계를 넘어서 있는 저쪽 공간이라는 의미로 할 때 받침이 없는 너머를 사용합니다. 이건 김동완님의 시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알아두시면 좋겠죠. 노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저 고개 넘어 떠오르는 해가 아름답지요 할 때 고개의 저편, 저쪽 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받침이 없는 너머는 명사고 어떤 공간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넘어라는 거는 쓰기는 넘어지만 뒤에 있는 어미가 어기 때문에 요 미음이 뒤로 가서 발음이 되죠. 그래서 발음은 그대로 넘어가 됩니다. 이거는 원래 동사 넘다라는 것은 높은 어떤 장애물이라든가 또는 높은 어떤 땅 또는 물건 이런 것들을 건너서 위로 건너서 지나갈 때 넘다라고 얘기를 하죠. 담을 넘다 뭐 이렇게. 그래서 그 넘다라는 말에 어라는 어미가 붙어서 넘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넘어가다 부사처럼 부사가 돼버린 거죠. 원래는 동사에서 파생된 부사어입니다. 그래서 이 넘다라는 거는 행위 넘는 행위, 어떤 높은 것을 건너서 넘어서 지나가는 행위와 관련된 말이에요. 그래서 일정한 시간 또는 시기, 범위 벗어나서 지나다. 그래서 한시를 넘어서 한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그 약속 시간을 지나서란 뜻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을 지나버릴 때 그는 약속한 시간을 넘어 도착했다. 그래서 약속한 시간 약속 시간을 넘어서 도착했다 이렇게 쓰는 거죠. 또 높은 부분의 위를 지나가는 거 이것도 행위죠. 그래서 담을 넘어 그래서 담이 있으면 담을 넘어서 집 안으로 들어가다 이렇게 말할 때 쓰는 거예요. 또 어떤 경계 나라와 국경이 이렇게 있다면 국경을 지나서 갈 때 이때도 넘어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결국 그는 국경을 넘어 국경 어떤 경계선을 지나가는 것 이럴 때도 넘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단어를 비교 대조해 보면 넘어는 명사 넘어는 동사의 활용형으로서 부사로 사용이 되죠. 부사어로. 그 다음에 넘어는 위치를 나타내는 말 저쪽 저편 어떤 경계 저쪽 이런 것을 얘기할 때 쓰는 말이고 넘어는 어떤 그 경계를 지나가 버리는 라는 의미로 사용할 때 넘어를 씁니다. 예문을 보면 산 너머에 있는 학교 이러면 산 저편 산 저쪽에 있는 학교 산을 넘어서 학교가 가는 게 아니니까 동작이 아니고 그 공간을 나타내는 거예요. 또 담 넘어 보이는 은행나무 그러면 은행나무가 담을 직접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담이 있으면 그 저쪽 편으로 은행나무가 있어서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이라는 공간의 의미를 지니고 있을 때 또 진실은 현실 너머에 있어요. 현실을 지나가서 저쪽 어느 편에 라는 뜻이죠. 그렇게 어떤 공간, 위치 이런 것을 의미할 때는 받침이 없는 너머를 사용합니다. 또 받침이 있는 넘어는
어떤 행위, 동작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산을 넘어갔다. 그러면 산을 직접 걸어서 넘어간 거예요. 또 약속 시간을 넘어 도착했다. 약속 시간이 있으면 약속 시간, 예를 들어서 1시다. 그러면 이 시간을 지나서 라는 뜻이죠. 또 산 넘어 산이라더니 고생이 끝나지 않는구나. 이때 산 넘어 산, 요거는 관용어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말이에요. 산을 넘었는데 이제 끝났나 봐. 이제 좀 편안하게 쉴 수 있나 봐 라고 생각했는데 산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산을 넘었는데 또 산이 나타났다. 그러면 이런 것은 역경 또는 고난, 고생, 이런 것들의 연속의 상황, 이런 것을 산 넘어 산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관용어니까 우리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산 넘어 산, 이거는 힘든 일이 연달아서 계속 생길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두 개의 차이점, 두 말의 차이점 기억하실 수 있겠죠? 받침이 없는 거는 위치, 공간을 의미하는 거고, 받침이 있는 넘어는 동작, 어떤 지나다 라는 의미와 관련이 깊은 말이에요. 자, 이제 어떤 말을 사용해야 하는지 여러분들께서 답을 찾아보시고 저하고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하고 맞춰보실까요? 산 넘어 산이군요 할 때는 산 넘었는데 또 산이 나왔어요. 이런 거고요. 또 저 언덕 너머에는 편의점이 있을까요? 저 언덕 저편 공간에는 이란 말이니까 받침 없는 넘어 써야 되겠죠. 제출 기한을 이미 넘어버렸어요. 지나가 버렸어요. 받침 있는 넘어를 써야 합니다. 창문 너머 벚꽃이 피어 있습니다. 창문 저편에 라는 뜻이니까 받침 없는 넘어를 사용해야 되겠죠. 자,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이해가 좀 안 되셨으면 다시 반복해서 보세요. 자, 다시. 넘어는 위치 또는 공간을 의미하는 말이고, 받침이 있는 넘어는 동작 또는 지나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자, 요거 기억하시고 산 넘어 산이라는 관용어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받침이 없는 넘어라는 명사와 받침이 있는 넘어라는 동사형 부사어를 공부했습니다. 두 개의 말을 구별해서 잘 사용하시고 한국어의 달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제 영상 궁금하시면 구독 버튼 또 알림 버튼 꼭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